이번 시간에는 우리 매크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크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녹음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녹음기에다가 내 목소리 녹음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죠. 그 녹음기랑 똑같은 게 우리 매크로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매크로라는 거는 엑셀에 사용하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련의 순서대로 기록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해당 키가 됐든 도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호출을 해요. 호출해서 그렇게 기록해둔 그 처리 과정이 그렇게 수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보고 우리가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 가지고 일반적으로 매크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더라도 VBA 언어로 코드가 전부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VBA 언어가 비주얼 베이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랑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랑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같이 연동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도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매크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매크로는 이제 통합 문서에 첨부된 모듈 수트로 우리가 저장이 전부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된 명령이 됐든 함수가 됐든 이런 게 전부 다 비주얼 베이직 모듈에 전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당 작업을 반복 실행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변경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매크로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크로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직접 써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뭘로 하든 똑같은 매크로다. 자, 그럼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겠다고 우리가 매크로 기록을 할 때 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가기 키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어떻게 할래?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물어본다고요. 그 중에서 매크로 이름하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선택을 해주거나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가 키가 됐든 설명이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쓰는 거고요. 쓰기 싫다 그러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모든 매크로를 만들 때 바로가 키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는 자동으로 매크로 기록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1이다, 2다, 3이다, 4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부여되는 이름이 있어요. 이런 이름을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직접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이름을 지정해 줄 때는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이제 문자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이제 문자로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는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빗줄 문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에서 못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특수 문자 있죠? 이런 특수 문자 못 쓰고요. 그리고 중간에 띄어쓰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랑 띄어쓰기 못 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합계 평균 만들기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었었죠. 그때도 합계 언더바 평균 언더바 만들기 그런 식으로 썼다고요. 왜? 띄어쓰기를 못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밑줄 문자 언더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써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 문서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매크로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집안에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 집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오토 오픈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해당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기록된 그 매크로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키 지정하는 거요. 우리 단축키 지정하는 거죠. 우리 바로가 키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영문자만 가능하고요. 이 바로가 키 지정하는 거, 단축키 지정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얘는 이제 선택사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바로가 키로 이제 영문자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이랑 조합해서 이제 단축키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그때 이제 우리가 바로가 키를 지정할 때 영문자를 쓸 때 만약에 이제 대문자로 지정하게 되면 시프트가 자동으로 덧붙어서 이제 단축키가 지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만약에 소문자 A를 쓰게 되면 컨트롤 A 해서 단축키가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문자 A를 썼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A 그렇게 이제 단축키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키보드 상태가
영문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소문자가 나온다. 그때 이제 대문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은 Shift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이제 대문자 A가 써지겠죠. 똑같이 A를 누르더라도 Shift하고 우리가 A를 누르면 지금처럼 대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Ctrl Shift A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B라고 썼다. 그럼 Ctrl B요. Ctrl B. 그리고 대문자 B를 썼다. 그러면 Ctrl Shift B가 이제 단축키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쓴 거랑 소문자 쓴 거랑 이렇게 앞에 붙는 그 단축키가 달라요. 달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된 그런 바로가기 키를 다른 문자로 수정해서 우리가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축키로 Ctrl C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Ctrl C가 우리 원래는 복사할 때 Ctrl C 누르잖아요. 근데 내가 매크로 단축키를 Ctrl C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에서 Ctrl C를 눌렀습니다. 그럼 매크로가 실행될까요? 복사가 될까요?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에서 지정한 그 바로가기 키가 엑셀에 원래 있던 그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합니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요. 매크로 저장 위치에 보게 되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라는 게 있고 현재 통합 문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거는 personal.xlsb 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우리가 저장을 시키게 되면 모든 통합 문서에서 이 해당 매크로를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이 시작될 때 엑셀 스타트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에 있는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다 여는데 그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우리가 만든 거 있죠. 그 문서가 엑셀 스타트라는 이 폴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통합 문서예요. 새 통합 문서는 말 그대로 새 통합 문서를 열어서 매크로를 이제 기록하고 적용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통합 문서다 그러면 현재 작업 중인 그 통합 문서에 우리 매크로를 기록하고 적용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크로 저장 위치가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라는 거요. 설명이라는 것도 우리 선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만약에 영문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이 매크로 이름을 봤을 때 이 매크로가 뭘 하는 매크로인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모르고 내가 또 계속해서 엑셀을 쓰는데 내가 매크로 만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이제 쓴다고요. 그래서 이 설명은 해당 매크로에 대한 간략한 그런 설명 같은 걸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설명이요.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매크로 이름도 있고요. 바로가기 키, 단축키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저장 위치도 이제 지정할 수 있고 설명도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매크로 이름 지정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가기 키 지정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그냥 소문자 A를 눌렀을 때랑 대문자 A를 눌렀을 때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매크로 저장 위치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매크로에서 이제 셀 참조하는 방식이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 기록 작업을 하는데 기록 작업 도중에 우리가 특정 셀을 선택하게 되면 그 셀은 절대 참조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코드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상대 참조 기록을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작업 중에 특정 셀을 선택했을 때 그것들은 전부 다 상대 참조로 이제 기록됩니다. 원래 기본값은 절대 참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개발 도구의 코드라는 곳에 가게 되면 상대 참조 기록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이제 매크로 기록할 때 우리가 특정 셀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상대 참조로 기록을 시킬 수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이제 워크시트에 우리가 컨트롤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때 이제 양식 컨트롤이 요 윗부분에 요 있는 거 요런 것들이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요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이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 개발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 액티브엑스 컨트롤 하고 요렇게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때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들어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양식 컨트롤이다, 액티브엑스 컨트롤이다 해서 따로따로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엑셀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우리 개발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삽입이요.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 액티브엑스 컨트롤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첫 번째 게 단추예요, 단추. 여기 보니까 단추라고 써져 있고 양식 컨트롤 써 있죠. 그 밑에 있는 단추요. 얘도 똑같은 명령 단추인데 얘는 옆에 보니까 액티브엑스 컨트롤하고 써져 있습니다. 자, 얘를 했을 때 뭐가 다른지 좀 보세요. 양식 컨트롤에서 내가 단추라는 걸 선택하고 이곳에다가 이제 단추를 쭉 이제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손을 띄게요. 손을 그냥 띄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해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양식 컨트롤은 대부분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양식 컨트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엑스 컨트롤 좀 보자고요. 똑같이 이제 명령 단추를 만들 거예요. 단추 선택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단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뗄게요. 손을 뗐더니 뭐 아무것도 뜨는 게 없죠. 그냥 커맨드 버튼 1번 하고 이렇게 이름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식 컨트롤하고 우리 액티브엑스 컨트롤의 차이요.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엑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업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식 컨트롤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이제 매크로 작업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해요. 이 양식 컨트롤이라는 거는 디자인 모드에서 해당 컨트롤을 지정된 기능을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티브엑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 게 양식 컨트롤, 실행이 안 되는 게 액티브엑스 컨트롤이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다라고 나왔는데 이 디자인 모드가 뭐냐? 디자인 모드라는 거는 수정 상태, 편집 상태를 보고 우리가 디자인 모드라고 해요. 자, 엑셀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얘가 지금 선택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모양이 됐든 색이 됐든 크기가 됐든 위치가 됐든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디자인 모드예요. 그리고 이 단추도 마찬가지요. 똑같이 지금처럼 편집 상태를 보고 우리가 디자인 모드라고 하는 거고 이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처럼 얘는 이 단추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커맨드 버튼 보세요. 커맨드 버튼을 내가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이 그냥 눌리는 그 상태, 눌리는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해서 양식 컨트롤이라는 거는 디자인 모드에서도 우리가 특정 기능을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 모드라 그랬어요. 편집 상태에서는 실행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차이점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요 매크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매크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